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대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태스크포스 팀에서 위원장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니 우리 대학만큼은 재학생들에게 윤리 도덕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자는 취지에서였지요. 많은 진통 끝에 저희 팀이 마련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매달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는 것, 정기적으로 초빙하는 명사들의 특강을 듣는 것, 스포츠와 명상 등을 통한 스포츠맨십의 함양, 봉사활동을 통한 이타정신의 고취 등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35년 동안 재직했던 대학에서 지금도 실행되고 있으며 사회에서 꽤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한동안 회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가정이나 유치원, 초중고 등에서도 팽개치고 포기하는 인성교육을 왜 하필 대학에서 떠맡아야 하느냐고 투덜대면서 말이지요.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셨듯이 예전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순도순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자리에서 조부모나 부모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인성, 예절 등에 관한 교육을 빗댄 말이지요. 근데 근래에는 가정의 해체와 붕괴, 성공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 빨리빨리 문화 등 생활 방식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밥상머리 교육은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조차도 혼밥이 거의 일상화되었고, 또한 가족이 간혹 함께 식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TV에 눈이 가 있거나 휴대폰을 바라보느라 사실상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에 재직할 당시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대학생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대화나 의사소통이 거의 단절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로부터 부모의 자식 사랑과 자식의 부모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의 원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양편 모두에게, 혹은 적어도 그들 중 한편에게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계승된 모든 제도 중에 오늘날 가정만큼 해체되고 탈선된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근원적인 만족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널리 퍼진 불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공광규 시인의 얼굴 반찬이란 시를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얼굴 반찬, 공광규.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애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애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놓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서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 공광규는 가족 구성원들이 각기 성공을 위해 달려가느라 저녁 한 끼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한국 가정의 살풍경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인 아빠와 엄마는 승진과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명문대에 입학해 좁은 취업 장벽을 뚫어야만 하는 자녀는 학원을 전전하느라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게다가 간혹 있는 온 가족의 식사 자리마저도 TV와 휴대폰이 강탈해 버립니다. 어쩌다가 우리네 가정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또한 가장 근원적인 조직인 가정에서조차도 행복이나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그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최근 한 해외 언론은 이렇게 된 이유로 한국인의 지나친 세속적 무력을 꼽은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엊그제 실제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전 세계 17개국 선진국 국민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한국인만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을 1위로 꼽았습니다. 각국의 응답을 평균 내보니 가족, 직업, 물질적 행복 순이었습니다. 한국도 예전엔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2019년도 한국인 행복조건 조사에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1위였고 돈과 명성은 3위였습니다. 10년 전 한 언론사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벌이도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당연한 이치였지요. 그런데 가족과 돈에 대한 가치가 지금은 완전히 전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인들은 극단의 황금 만능주의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더 앞서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돈이 사람의 능력을 재는 최고의 척도로 작용하고 있지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품격 있는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고 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돈이 삶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변질될 때 인간성은 점차 메말라가고 우리의 삶 또한 피폐해집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돈과 물질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철학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신학자인 피터 라이브스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편리한 수단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은 결코 아니다. 돈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살 수가 없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 또한 법정 스님은 그의 무소유란 책에서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몫을 늘리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며 현대인은 자신의 과도한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 물건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소유하려 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지나치게 팽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이 소유한 것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역설적 삶의 허상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며, 둘째, 과도한 물질의 소유와 소비 문화로부터 영혼이 늘 깨어 있어야만 하고, 셋째, 자신의 뚜렷한 소신이나 주체성도 없이 고작 남의 흉내나 내는 원숭이 또는 그 누구의 복제품이 되려 하지 말고 나만의 뚜렷한 소신과 철학을 견지하면서 주체적인 삶, 즉 자신만의 색깔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접해본 공광규 시인의 얼굴 반찬이라는 시에서 보듯 얼굴 반찬도 없이 혼자서 밥 먹는 사람이 늘어가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체된 가정을 원래대로 복원하고 사라져가는 원초적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서로에게 진정한 얼굴 반찬이 되어주는 지혜와 미덕, 그리고 저녁 있는 삶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 9살짜리 헨리와 6살짜리 잭은 오붓한 가족 식사 자리를 위해 엄마와 함께 저녁 요리를 하고 정성껏 식탁을 준비합니다. 냅킨을 깔고 야생화를 꺾어다가 꽃꽂이를 하고 촛불을 켜놓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윽고 아빠가 귀가하여 식탁에 앉으면 가족은 이내 하나가 됩니다. 행복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